네, 오늘 교육할 내용은 이제 HD 베이스티 기술과 A10 HD 베이스티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HD 베이스티 기술에 대해 기술이 무엇인지는 대략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HDMI 비디오 케이블, 뭐 전원 케이블, 그리고 RCA 오디오 케이블, RS232 케이블, 뭐 USB 케이블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블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신호를 각각 이제 연결할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케이블 하나로 통합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죠? 비디오, 오디오, 제어 신호, 전원, 이더넷 신호를 통합해서 전송을 하는 기술이 바로 HD 베이스티 기술입니다. HD 베이스티 기술의 장점은요. 먼저 장거리 전송, 이제 단일 카테고리 케이블로 최대 100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방금 애니메이션 효과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 케이블을 카테고리 케이블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케이블 하나만 쓰다 보니까 관리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고 또 POH, HD 베이스티를 통한 전원 공급으로 인해 이제 전원 케이블과 뭐 어댑터, 그 멀티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HD 베이스티라는 게 이제 A10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업계에서 이제 표준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이더넷, 그리고 전원, 제어 신호에는 이제 USB, RS232, IR 신호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이 5가지를 이제 총 포함해가지고 이제 5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HD 베이스티 기술이 적용된 A10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냥 HD 베이스티 제품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HD 베이스티 2.0이라고 적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HD 베이스티도 이제 버전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이제 3.0이 곧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A10 제품은 아직까지는 2.0 제품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버전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일단 HD 베이스티 2.0 때는 이 5 아까 말씀드린 5 플레이 그러니까 카테고리 케이블로 한 번에 전송되는 신호가 비디오, 오디오, 그렇죠? 그리고 이더넷, 전원, 그리고 제어 신호 이제 RS232랑 IR, 그리고 USB 이렇게 5가지였어요. 비디오, 오디오는 이제 AV로 합쳐서 하고요. 근데 1.0 때는 이 USB를 제어 신호에 합쳐서 이제 그냥 제어 신호가 되고 전원, 이더넷,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를 따로 나눠서 그냥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이렇게 5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D 베이스티 버전별로 저희 제품에서 지원하는 해상도나 연장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A10에 어떤 HD 베이스티 제품이 있는지는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상 조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HD 베이스티 버전 외에 HD 베이스티 클래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HD 베이스티 클래스가 있는데 혹시 그 교육 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그 라이브 교육 참석하신 분들 이제 소속하고 성함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HD 베이스티 클래스에는 총 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별로도 해상도랑 지원하는 케이블 타입, 그 지원하는 카테고리 그 케이블의 그 버전, 그리고 연장 가능한 최대 거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A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래스 A랑 클래스 B가 있고요. 클래스 C부터는 아직 지원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 A 제품은 4K 해상도를 70m까지 cat5e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데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4K 해상도를 40m까지 cat6a로 이제 전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이제 제품 홈페이지에서 제품 검색하시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가진 A10 제품인지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고 지원 해상도랑 거리를 좀 유추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HDBaseD 버전과 클래스별로도 이제 지원 해상도와 연장 거리가 다 달라지고요. 해당 제품도 이제 옆에 목록에 다 표에 있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HDBaseD 2.0 제품, 그리고 1.1 클래스 A 제품, 1.0 클래스 A 제품, 그리고 1.0 클래스 B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하는 해상도와 해상도별 그 거리, 지원, 연장 거리가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참고로 그 HDBaseD 1.0 클래스 B 제품에 VE601, 그리고 HDBaseD 2.0의 C620, C624, 이 DVI 제품들은 4K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나올 HDBaseD 3.0 스펙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게 먼저 HDMI 2.0 버전을 이제 지원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HDBaseD 2.0까지는 HDMI 1.4 버전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 HDBaseD 3.0부터는 HDMI 2.0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4K 60Hz의 444 고화질 비디오를 이제 비압축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지원하고 USB 2.0과 IR 그리고 RS232 시리얼 신호 이제 지원을 하고요. 또 카테고리 케이블로 최대 100W의 전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전 버전과 이제 3.0 버전의 차이를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HDMI 2.0 이제 눈에 띄죠. 그리고 HDBaseD 제품을 실제로 설치하실 때 이제 카테고리 케이블 쓰시게 되는데 이제 이 네이밍 룰에 따라서 실드 처리가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케이블 네이밍 룰은 이제 FTP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거는 이제 케이블 전체를 이제 둘러싼 걸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F는 두 번째 F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안에 피복을 벗겨보면 케이블이 두 가닥씩 꼬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데 그 트위스트 페어가 케이블 실드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뒤에 TP는 그냥 트위스트 페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UTP 케이블이라고 하면 트위스트 페어도 언실드 돼 있고 이 트위스트 페어를 전체적으로 감싼 실드, 전체적으로 이제 실드를 처리도 이제 안 돼 있는 그런 정말 아주 기본적인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UTP, 이 F는 호일로 이제 실드 처리가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FUTP라고 하면 트위스트 페어는 언실드인데 이 전체적으로 호일로 한번 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SUTP, S는 편조 실드라는 또 실드 종류예요. 그래서 SUTP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어는 실드를 안 했지만 이 트위스트 페어 전체적으로 그 편조 실드 처리를 한번 이렇게 감싸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 F, U 이 세 가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이렇게 SFUTP, UFTP, FFTP, SFTP, SFFTP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케이블의 종류를 이 네이밍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실드 처리가 되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 케이블도 cat5냐, 5E냐, 6냐, 6A냐, 7이냐에 따라서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 제품 A10 제품의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그 제품이 사용하는 대역폭 그리고 전송 속도에 대해 다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의 스펙을 최적화해서 이제 쓰시려면은 그 해당 대역폭과 전송 속도에 맞는 카테고리 케이블을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250MHz의 대역폭의 10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진 제품을 정말 최적화해서 쓰려면 cat6 이상의 케이블을 이제 써주셔야 되는 거고 해당 스펙의 제품에 cat5 케이블을 쓰면은 해당 제품이 낼 수 있는 효과의
효과를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케이블 버전에 따른 차이도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혹시 좀 늦게 교육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제 소속과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네.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좀 실전에 필요한 그 주의사항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HD 베이스D 제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이런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어떻게 보면 좀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서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나씩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랜 케이블, 그쵸? 카테고리 케이블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불필요하게 그 랜 케이블을 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어를 굳이 이제 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케이블을 가지고 줄넘기를 한다던가, 줄다리기를 한다던가, 리본을 묶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취급하시면 당연히 이제 케이블에 손상이 오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겠죠. 케이블을 과도하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예, 케이블을 이제 막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 케이블이 꺾이면서 좀 이제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전원에서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그쵸? 케이블이 전원이랑 가까이 있을수록 전기적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연결거리. HD 베이스T는 100m까지만 이제 전송을 하거든요. 물론 A10의 아주 독점 기술인 롱리치 모드를 사용하면 1080p 해상도로 150m까지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비나 이 HD 베이스 기술 자체가 몇 미터까지 지원하는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패치 코드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블 제작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케이블을 만들 때 반드시 다 이제 카테고리 케이블을 만드시고 나서 테스터기로 꼭 찝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중에서 구매한 것도 간혹 불량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직접 만든 거는 또 얼마나 쉽게 이게 불량이 날 수 있겠어요. 케이블이 잘 찝혔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꼭 테스트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거나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문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하실 때 훨씬 용이하시니까 이 부분도